연구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세종 지역의 우수한 교육 서비스와 교육 환경이 있다면은 그 효과를 이주민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민과 동문들께서도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제 발표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제, 손주, 외손주를 시골에서 건강하게 키워주고 자손들 번창해서 즐거운 소식 자주 들려주는 운동으로 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세종초등학교 26회 졸업생 조현덕으로 현재 세종리 안골에서 농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순옥 교장 선생님을 8년 가까이 따라다닌 결과 오늘 이렇게 부족하나마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온데 부디 널리 양해해 주시고 많은 질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첫째로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교통권,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중앙에 위치해서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둘째, 아늑한 골짜기라서 아이들 교육과 생활 지도에 유리하고 부드러운 모양의 산과 하천, 들판,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세종리 골짜기가 아동 교육에 최고로 적합하고 셋째, 이곳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육 서비스가 전국 제1의 공교육 모델 학교의 우수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므로 주민들과 세종초 동문들의 2대, 3대, 4대 자손들에게도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주민과 동문과 학교가 다 같이 행복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가온마루 사업의 전후 비교. 가온마루 사업은 세종초등학교가 4학급 학교, 교감 선생님이 안 계시는 초라한 학교로 전락할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훌륭한 쾌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우리가 더 지속적인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 그 효과가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은군 관내 4곳의 초등학교, 탄부, 송죽, 회남, 내북 초등학교들이 6학급 편성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세종초등학교도 21년 금년 말까지 7살짜리 아이 1명을 더 데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가온마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3개 주축 세력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축은 건물 제공, 세종리에서 현물, 실제 건물을 제공해 주셨고 두 번째 축은 기금 조성, 동문분들께서 거액의 모금을 해 주셨으며 세 번째 축은 학교 협조, 보현장학회 통장 개설과 교감 선생님의 조화로운 추진력이 주요 성공 요인으로 그 특징은 3개의 축이 조화롭게 잘 작동한 것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반성을 해본다면은 재능 기부, 노력 기부 확대 필요, 이번에는 현금 기부 위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임대료 무상 제공으로 동문들이 부담 지속이 예상이 됩니다. 세종리 외 타 마을의 참여도 더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들이 학교 살리기 효과를 더 많이 느끼도록 해서 자발적 참여 확대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의 구상을 말씀드리면은 폐교 또는 분교 위기 극복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현재의 긴급한 단계,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단계와 그리고 그 이후에 집중, 심화, 안정화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폐교 위기 극복 후에는 폐교, 분교, 위기 방지를 주민들께서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교장 한 분과 몇몇 주민들의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여러 차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 경쟁력 향상에 더욱 집중하면서 마을을 살리고 지역은 환경 경쟁력 향상에 집중하면서 학교를 살리고
여기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9개 마을 이장 협의회 중눌 1, 2, 1위 수봉까지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의 주인은 바로 주민 여러분이십니다. 주민들 속에 교육 전문가가 있으시면은 학교의 교육 과정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등을 아실 수가 있겠고, 또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감사 역할을 수행하실 수가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안 사항을 보면은 첫째, 시골 동문들의 협조를 더 얻을 방안. 둘째, 도시 동문들의 협조를 더 얻을 방안. 그리고 재능기부, 노력기부 확대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무엘 동산 동반 방안, 지역 아동센터 동반 성장 방안, 학교 체육관, 교실 등 건축을 추진, 선진 사례 벤치마킹 강화, 그리고 학교 살리기 운동 추진 방안의 지속적인 점검, 또한 계속해서 코로나19와 전국적으로 널리 살고 계시는 동문님들의 특징을 감안해서 온라인 회의 운영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매체 활용 방안, 예를 들어서 신입생 개학 기념 행사, 개교 기념 행사, 각종 연주회 방송, 친구 사랑의 날, 모내기 활동, 초록 학교 활동 등을 동문과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가온마루 사업 진행 사항을 기사화해서 총 동문회 밴드에 게재하고 각 기별 단톡방으로 전달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 의식을 고취할 방안은 없는지 계속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 계획으로는 차기 동문회장의 정견 발표 요청이 필요하겠습니다. 둘째는 가온마루 3호집 추진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체육관 건설 추진. 지난해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해 본 결과 취학 예상 아동이 증가하면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주, 외손주의 주민등록을 시골로 옮기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체육관은 설령 폐교가 되더라도 주민들이 소득 사업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체육관 건설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기계획, 가온마루 아파트 또는 전원주택이 완성되면 세중초등학교의 발전과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밑바탕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려면 관공서, 특히 보훈군수의 적극적인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지역 주민의 단결은 필수적인 사항이고, 도시에 계신 동문들께서도 향후에 같은 각종 단체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이라도 군수님을 만나셔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경제력이 좋은 가정의 유입 확대는 월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감당하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전제사항으로 세중초등학교의 우월한 교육 경쟁력과 아름다운 지역 경쟁력이 선결 과제라고 봅니다. 교육 경쟁력 향상은 공모교장 초빙을 동시에 같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동산은 옛날 중눌초등학교 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현재 세중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많은 학생이 사무엘 동산에서 보내주시는 아동들입니다. 사무엘 동산 분들은 젊고 유능한 분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계시고, 특히 캐나다 밴쿠버에도 커다란 터전을 일으켜 놓으셨습니다. 다행히 그곳의 목사님과 전순옥 교장 선생님 두 분께서 공감대를 이루셔서 세중초 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순옥 교장 선생님이 다시 세중초로 오시기 전까지 과도기 동안에 사무엘 동산과 교류를 유지하고 서로 도우며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워낼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중리의 또 하나의 자랑인 세중리 지역 아동센터 또한 세중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같이 성장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의 논의가 있어야 하고
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주민과 동문들에게 학교 살리기의 효과가 직결되게 하려는 두 가지 방안. 첫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손주, 외손주를 시골에서 키워주는 모델 육성. 둘째, 우리 지역 출신 2, 3, 4세대들의 모임을 만들어주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몇몇 신문 기사를 통해서 작금의 사회현상,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바뀐 세상을 살펴보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활로를 넓게 열어주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을까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기사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서 세중리 세중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중리에서는 아침만 먹여서 학교에 보내면은 점심과 저녁을 다 먹여서 저녁에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세 아이 밟고 던지고 원장딸 어린이집 교사 구속, 6살짜리 아동을 발로 밟고 목덜미를 잡아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28.5% 불과, 셔틀버스 방학 문제로 사립 선호, 안산 사립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에도 학부모들 현실적으로 사립 유치원에 의존.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 유치원에서 지난 12일 한 원생이 처음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뒤 27일 정오 기준 유치원 원생 및 교직원 202명 중 111명이 식중독 유증상자로 집계됐다. 202명이면 우리 세중리 주민 전체보다 많은 인원이 유치원 건물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복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세중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회사에 안 가면 안 돼? 독방 육아 30대 한국 여성 고용률 처참. 서울 중계동에 사는 이유정 씨 39세. 이 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수입이 줄더라도 당분간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쓴 웃음을 지었다. 제2금융권에서 8년간이나 근무한 훌륭한 경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남편의 직장이 불안해지면서 다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쓴 웃음을 짓는 엄마에 관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남편의 직장이 안정이 되어 수입이 줄어들지 말고 즐거운 웃음으로 아이를 잘 키워내라고 기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세중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과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학교를 보내면 오후에 지역 아동센터로 이동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녁까지 먹여서 집에 데려다 주고 계십니다. 보시는 기사 내용은 남자 선생님 실종 사건, 대전 초등학교 88%, 서울 초등학교 87%는 여성, 남자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있고 남자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학년이 많아 6년 내내 여자 선생님이 맡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전하는 기사입니다. 우리 세중초는 충청북도에서 제일 훌륭하신 남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또 하나의 기사 제목은 우측 화면을 보시면은 초등 1, 2학년 새 학기부터 매일 학교에 간다. 우리 세중초등학교는 시골의 작은 학교라서 코로나19가 심했던 지난해에도 2학기부터는 매일 학교에 나오고 있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지요. 보시는 신문 기사는 미스트롯2에서 잘 나가던 가수 한 명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밝혀지면서 도중 하차를 하는 기사입니다. 학교 폭력, 줄여서 학폭, 학폭 피해자의 안타까운 인생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학폭 가해자의 인생은 어떨까요? 맞은 놈은 발을 편하게 뻗고 자고
때린 놈은 구부리고 잔다고 했지만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등 가해자가 법의 망을 빠져나가는 경우를 우리 모두가 많이 보아왔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보와 인터넷, SNS 시대가 되어서 잘 나가던 가해자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는 순간에 댓글 한 방에 추락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법망은 피해 나갔지만 이 시대의 SNS망은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가 학폭 가해자로 밝혀져서 국민청원, 영구 제명, 출연 방송 삭제, 출연 광고 삭제를 당하는 기사입니다. 학교 폭력의 후유증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과 가해자 자신의 인생에도 심각한 추락을 경험하게 하지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폭력의 가해자를 줄이는 교육이 시골의 작은 학교와 도시의 큰 학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생각해 보실 기회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교과 과정을 도입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에게 태권도 같은 호신술을 가르치면 될까요? 폭력적인 학생들이 이미 많아진 학교에서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줄이는 교육과 가해자를 줄이는 교육, 어느 쪽이 더 시도해봄직할까요? 시골이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폭력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경쟁보다는 배려심, 스트레스보다는 사랑이 쌓여가는 교육을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골이 작은 학교에서 흙을 만지면서 도시의 아파트 콘크리트 세상에서는 접하기 힘들었던 자연 환경과 매일 점심시간에 교사와 학생이 같이 진행하는 밥상머리 교육에서 동료 학생들이 털어놓는 속마음도 엿보고 선생님이 따뜻한 한마디 말씀과 또 타악기를 같이 연주하며 공명교육 프로그램에서 갈고 닦는 타인을 위한 배려심, 고학년과 저학년이 함께 호흡을 맞추고 늦게 따라오는 친구를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를 가르치는 교육이 반복이 되고 그 효과가 아이들이 마음에 쌓이면 만약에 혹시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그 순간 폭력 유혹의 충동을 조금 더 자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세중초와 같은 작은 학교의 장점을 잘 살리면은 학교 폭력 가해자를 줄이는데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국 청년 대졸 실업자 유독 많아. 한국에서는 고등교육은 열심히 시키는데 OECD 최고 수준으로 대학교 교육을 열심히 시키시지만 취직을 못하는 대학교 졸업자가 유독 많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OECD 평균 대졸자 실업률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대졸자 실업률이 악화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한 번도 취직 못한 2030 세대 사상 최대 32만 명, 3년째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는 최지연 28세, 요즘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다. 가뜩이나 바늘 구멍 같던 취업의 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더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 졸업 후 한 번도 취직을 해본 적이 없다. 최 씨는 서울 상위권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업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면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라 수개월째 친구도 만나지 않고 있는데 점점 마음이 피폐해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 박사 과정의 대학원까지 졸업하고도 39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취업을 하지 않았던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기사와
니트족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젊은이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니트족은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가 지난해에 28,000명 가까이 증가해서 88,788명의 니트족이 취업 의사가 없이 지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취업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젊은이는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취업을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자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가 자손 번성이 아니겠습니까?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저, 팍팍한 한국 사회의 불명예, 우리나라 출산율이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람은 OECD 최고, 청소년 상담 현황, 우울, 불안, 충동, 자해, 자살하는 청소년 상담 현황이 1년 사이에 거의 배 가까이 늘었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살 현황이 지나간 5년 사이에 10만 명당 7.4명에서 9.1명으로 늘었다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노총각 노처녀가 결혼도 미루고 안 하고 또 결혼을 해서는 아이를 점점 더 낳지 않고 자살률은 갈수록 늘어나는 희한한 세상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공수정 증가로 쌍둥이, 삼둥이 늘었다. 10년 전 비교해서 무려 43% 증가. 남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건강한 정자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서 허대는 멀쩡한데 병원에 가서 정자의 활동성을 높여주는 치료를 받아야 임신이 되는 부실한 젊은이들이 많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2월 15일에 방송된 채널A 프로그램에 딩크족이라고 있었는데, 딩크족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가리킨답니다. 시청자 사연 속의 아내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동안 딩크족으로 지내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인생에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된다는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딩크족으로 지내던 남편이 임신한 상간녀를 데려와 파국으로 치닫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맞벌이 취업도 해서 수입은 다른 부부보다 2배로 넉넉하게 많지만 아이는 갖지 않겠다는 합의하에 결혼을 하는 딩크 족속들이죠. 자선 본성하고는 거리가 먼 젊은이들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경험하고 계시는 세상은 과연 지상 천국인가요? 아니면 인간 지옥인가요? 화면에 보이는 기사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슈퍼카 몰며 100억 자산, 영앤 리치 16명 세무조사. 100억 자산을 가진 16명, 이분들에게는 지상 천국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10세 10살짜리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의 살인죄 적용, 욕조물에 강제로 머리를 집어넣는 등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보시면은 인간 지옥이 생각이 납니다. 세 번째 기사는 KCC 2세 정모기 롯데가 최윤정 1,100억 원대 두 번째 이혼 소송. 이렇게 돈이 많은 분들은 지상 천국이 아닐까 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 20대 몰던 승용차 과로수의 쾅, 2명 사망 3명 부상. 제일 아래에 있는 기사는 아기 때려 숨 멈추자 멍 없애는 법 검토한 20대 부모.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많이 발생되는 세상입니다. 텅 빈 집에 3살짜리 딸 혼자 남겨놓고 엄마가 이사를 간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딸이 이사를 간 뒤에 이사를 잘 갔는지 자손들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해서 적어도 6개월간 방치된 손녀딸 시신이 부패가 되도록 냄새를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는지 한 빌라 1층과 3층에 살면서 관심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힘든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 자손 번성은 잘 되고 있는가? 힘들게 키워서 대학원까지 졸업시켰더니
취직도 못하고 아예 취직을 하려고도 안 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친구도 못 만나고 우울해하고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 노처녀 결혼을 시켰더니 스트레스 때문에 난임 치료까지 해야 하는 세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되겠습니다. 뭐라도 자손 번성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취직이 늦어지더라도 활동적인 성격이라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자손, 외부의 스트레스가 많아도 정자의 활동성이 위축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손으로 키워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정신력, 따스한 정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강한 정신력이 길러진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귀히 여길 줄도 알고 남을 사랑할 줄도 알고 위기의 순간에 따스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사랑하는 아빠 엄마의 생각이 나서 강한 정신력이 발휘되어서 불안 우울해하지 않고 자해 자살 충동은 아예 느끼지 않는 건강한 자손으로 키우는 것이 그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손을 번성시키는 교육의 시작은 무엇부터? 우선 사교성은 좋고 폭력성은 자제할 줄 아는 자손, 남을 향한 폭력의 자제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한 폭력도 자제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안, 우울, 자해, 자살 충동이 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잘 벌어서 천국과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교육도 시켜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 지옥을 만들지 않는 교육이 더 급한 것 아니겠는지요. 전순호 교장 선생님이 8년 전 세중초에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조두순 같은 놈을 하나라도 덜 나오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커서 혹시 잘못 되려는 순간에 어렸을 때 받았던 따스한 선생님의 마음, 어른들의 손길이 생각이 나서 위기를 피해 갈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손을 번성시키는 할머니의 힘, 경쟁사회, 도시에서 힘들어하는 손주, 손녀가 있으면은 대자연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키워보자. 자손을 번성시키는 할머니의 힘, 신동아 2004년 4월호 기사가 되겠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뭐든 들어주는 완벽한 내 편이었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회초리를 막아주는 사람, 늘 먹을 것을 챙겨주는 사람, 배탈이 나면 약손으로 치료해주던 사람이었다. 최근 할머니의 힘이 위대한 것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셰필드대 연구자들은 200년 동안 여성의 가족사를 조사해 할머니가 자손을 번창시키는데 결정적인 노릇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할머니가 있는 가족에서는 자식들이 더 많은 손자를 낳고 더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 인간의 경우 여성은 70세 이상 장수할 수 있음에도 50세 전후에 폐경이 돼 생식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반면 다른 동물 세계에서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죽을 때까지 생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제시된 것이 바로 할머니 가설이다. 화면에 보시는 기사는 자손을 번성시키는 할머니의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할머니들은 나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 문화 면에서 다양했다. 이는 조사 결과가 사회 문화적인 요인보다는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세중초에는 전국 최고의 공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손을 번성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할머니의 힘과 세중초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만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세중 지역은 아늑한 골짜기라서 아이들 교육과 생활 지도에 더없이 유리하고
부드러운 모양의 산과 하천, 들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적합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교통권에 위치한 세상 가운데 마을입니다. 이러한 모든 장점과 기회를 활용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행운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중초는 충청북도에서 최고로 우수한 교사분들이 오시는 벽지 학교입니다. 벽지 근무 수당과 인사고과의 가산점이 있고 청주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학교는 바로 세중초등학교가 충청북도 내에서 유일한 초등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보은군 읍내의 선생님들로부터 세중초 출신의 학생들이 가장 씩씩한 아이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의 예술의 전당과 같은 큰 무대에 서너 번씩 올라가 본 경험이 있는 세중초 아이들은 처음에 올라갔었을 때에는 주먹 속에 땀이 고였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보은에서 고등학생들이 와서 세중초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고 같이 놀아주는 초등과 고등의 연합학교, 전순옥 교장 선생님께서 수년 동안 시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도시에 있는 큰 학교의 같은 반 아이들끼리의 수평적인 네트워크보다 세중초는 유치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고등학생까지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지요. 이러한 특징과 프로그램들이 쌓여서 도시의 학부모들께서 세중초를 선호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지난해에 아이들이 캐나다 연수를 다녀올 예산과 프로그램이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새로운 뉴스는 사무엘 동산에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시설과 한국의 계절 학기제를 연계해서 한 학기씩 밴쿠버에서 교육을 시켜보자는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흉내조차 어려운 제안이지요. 전국의 다른 초등학교에 없는 세중초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교류의 시작은 바로 대통령 친구 만들어주기 프로그램이었고 아이들이 자라서 조직의 부속품이 아닌 조직의 리더, 국가의 리더로 성장하라는 전순옥 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성교육은 어렸을 때 학업 성적이나 전문 학술 지식은 아이들이 큰 다음에도 보충할 수 있지만 인성교육과 같은 아이들 인생 전체의 기초가 되는 교육은 어렸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 시절에는 선생님이나 주변에서 조금만 더 잘해 주어도 아이들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교사는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고 중등 교사는 전공 과목만 가르치고 대학 교수는 전문 학술 위주로 가르치지요. 왜 초등학교는 한 분이 교사께서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고 있을까요? 중등학교에서 습득하는 학업 성적보다 초등학교에서 습득하는 인성교육이 훨씬 중요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마음의 눈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키워주는 것을 중등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는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지 아닐런지요. 손주, 외손주를 시골에서 키워주기 사업. 바로 이 사업과 또 하나의 사업, 즉 2가지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조손 간 피부치, 살부치의 정이 깊게 들고 도시에 있는 젊은 부모는 생업에 전념할 수 있고 아이는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사항으로는 농사철 하교 후 돌봄으로 지역 아동센터를 확장해야 하고 세중초의 전국 최고의 공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영어를 더 하고 싶다면 사무엘 동산의 영어 캠프를
산수를 더 하고 싶다면 지역 아동센터 프로그램에 도움을 청해 보시고 마을 교사 프로그램도 활용을 하시면 전국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가온마루 사업처럼 기금을 모아서 아이방 꾸며주기, 부식비 지원, 지역 상품권 제공 등을 기획할 수도 있고 관공서의 협조와 동문회, 마을이장님, 노인회장님들을 통해서 참여 자원자 발굴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학 동안의 맛보기 캠프를 운영해서 참여자 사업 확대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엄마가 쓴 웃음을 짓는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엄마, 회사에 안 가면 안 돼? 독박육아 30대 한국 여성. 이 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수입이 줄더라도 당분간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쓴 웃음을 지었다. 엄마의 쓴 웃음을 보면서 자라난 아이들의 미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달콤한 인생이 아니고 쓴 인생, 인생의 쓴 맛이 배어 들어가지나 않을런지요. 아이들이 엄마의 쓴 웃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혹시 태어나서 미안해요, 엄마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라는 생각이나 하면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쓴 웃음을 할머니의 행복한 웃음으로 바꿔주셔야 하지 않을런지요. 할머니의 한박 웃음을, 행복한 웃음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의 미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행복한 자손을 번성시키는 할머니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엄마의 쓴 웃음을 보고 자라날 아이들을 할머니의 한박웃음, 행복한 웃음으로 키워주시라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 3세대들의 모임, 왜 필요할까?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 손주, 외손주로부터 결혼한다, 사업이 번창한다, 취직, 합격, 승진했다는 소식이 최고로 즐거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즐거운 소식을 더 자주 매일같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시골의 노인네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까요? 아니면 별로 힘은 안 들지만 해봄직한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 선진 사례로 본받아서 여러분께 일깨워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전라도 사람들의 백줄입니다. 군대에 계셨을 때, 또 직장 생활을 하셨을 때, 사업을 하셨을 때 전라도 사람들을 겪어본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시지요. 서울 세종로 광화문 앞에 있는 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퇴근 시간대의 풍경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야, 아무개야, 어디로 퍼뜩 온나? 네, 먼저 가서 기다릴 거구마. 경상도 향후회가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지요. 전라도 향후회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커피 자판기 앞에서, 화장실 앞에서 다 약속을 해놓은 상태라서 퇴근하면서 조용히 눈만 찡긋하고 나가면 다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충청도 출신들은 어떨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벌써 대통령들이 여러 분 나오셨지요. 경기 악화, 코로나, 실직자, 경쟁사회, 경쟁이 치열한 객지에서 성공을 하려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학연, 지연, 혈연 같은 네트워크, 옛날 말로 백과 줄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군청에 근무하는 후배 공무원을 도청 공무원으로 끌어주려면 도청에 백과 줄이 있으면 좋다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2, 3세대들의 모임, 방법은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5월 말 동문체육대회에 자녀 동반 참석하게 해서 고향마을 추억 만들고 서로 사귀기, 하루 전에 내려와서 학교 운동장에 텐트 야영, 동네 한 바퀴 걸어보기, 마을 뒷산 앞산 올라보기, 한중천 보청천 제방길 트랙터 태워주기, 대나무 낚시하기, 백록 저수지 낚시하기, 전통 방식 모내기, 올뱅이 줍기,
저녁에는 담배 건조실 삼겹살 파티,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고생을 해서 너희들 아빠 엄마를 키워줬다는 그런 이야기 들려주기가 되겠습니다. 연락처 주고받기, 자기 자랑, 자기 회사 자랑, 서로 소개하기, 전자 명함 교환하기, 종이 명함 교환하기 등이 되겠습니다. 5월 말 동문체육대회가 끝난 뒤 도시로 귀가 후 일상생활은 SNS 소통을 하시고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고 블로그 서로 이웃 맺고 카페 정보 교환하기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서로 물건 팔아주고 자장면, 피자, 택시, 용달, 수도, 전기 등 서로 매상을 올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분야 전문인 직장인들은 서로 연락하기,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배출하기, 그 기본으로 보훈군민 향후회 회장, 그리고 임원으로 봉사하기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로서로 응원하고 내년 모임에서 자기소개 준비하기 되겠습니다. 또한 총동문회 밴드를 활용해서 정보를 공유 또는 서로 소통하게 할 수 있고 동문 가족의 후손 소개하기 코너를 신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손들이 모임 만들어주기가 어려워 보십니까? 그다지 어려워 보이시지는 않지요. SNS에서 좋아요 눌러주기 같은 것은 눌러주는 사람에게는 별로 힘이 들 것도 없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엄청 큰 위력, 파워를 가져다 주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손들, 젊은이들에게는 그 효과가 피부에 와닿는 세상이지요. 댓글 달아주기의 효과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지요.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조금만 더 배려를 해준다면은 어려운 경쟁 사회를 이겨나가고 대통령까지 배출하는 위대한 모임이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결론, 세중초등학교를 잘 가꿔서 손주, 외손주를 시골에서 건강하게 키워주고 자손들 번창해서 즐거운 소식 자주 들려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동문과 학교가 다 같이 행복한 효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마무리는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 하지요. 교장 선생님 한 분과 몇몇 주민, 동문들이 시작은 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여러분께서 한 마음으로 나서실 때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의견들을 많이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동문회 밴드를 통해서 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소통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